So, a new resume builder survey of 1,300 plus managers and business leaders revealed 74% found that those people who are 26 and younger tend to be the most challenging to work with. What are some of the top reasons? A lack of technological skills. That one surprised me. Lack of motivation. They're easily distracted, easily offended, and dishonest. Ooh. 1 in 3 managers who find Gen Z difficult said they prefer to hire.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젠지, 젠지 하니까 이상한데 Z세대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이 미국의 Z세대의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이전 세대, 저는 사실 X세대고요. 저는 79년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X세대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데 1980년에서 94년생까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 와이프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아니면 젠지와 밀레니얼 사이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뭔가 젠지의 세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젠지는 이제 95년이나 96년에서 2010년, 12년 이 사이에 태어난 청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대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 저희 부모님 세대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기업에 헌신적이었어요. 왜냐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산업화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던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헌신적이고 뭔가 사상 정치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좌우가 확실히 나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뭔가 사상적인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evolutionary, 뭔가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고 뭐 이런 게 있고요. collectivist. 아무튼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이데올로기의 시대이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있네요. 이데올로기, 아이데올로지 이렇게. 그리고 바이닐앤 무비즈, 바이닐이면 이제 레코드와 영화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젠 X, 저의 세대죠. 저는 사실 젠 X이기도 하지만 밀레니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젠 X, 제가 이 표는 붙일 텐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젠 X는 political transition, 뭐 정치적인 뭔가 변화가 있다, 뭐 이런 거 같고요. 이전, 뭐 전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capitalism, 저희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meritocracy, dominate 라고 했는데, 요거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materialistic, 뭔가 물질주의적이고, competitive 하면 뭐 굉장히 경쟁주의적이고, individualistic 하면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러스, 컨섬션에서는 뭐 지위나 뭐 브랜드, 차, 럭셔리 뭐 이런 거에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뭐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젠 Y, 밀레니얼이라고 불리는 세대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뭔가 글로벌화가 막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돼가기 시작한 나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해외 여행을 뭐 굉장히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세대들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 탄생한 애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컨텍스트, 이제 탄생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emergence of internet, 이제 인터넷이 그냥 완전히 생활화된 그런 세대죠.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리스트, 이제 뭐 세계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국가 간의 뭐 특징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리고 퀘스처닝, 뭔가 자꾸 의구심을 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오리엔트 셀프, 자기 중심적인. 저희 같은 젠 X 같은 경우는 개인 중심적이었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완전 자기 중심인 거예요. 셀프 오리엔티드 된.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에선 경험에, 이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 와이프는 사실 물건을 막 사는 거는 관심 별로 없고요. 뭔가 배우고 여행하고 이러는 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페스티벌 앤 트러블 여기 딱 나오네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럭셔리보다는 약간 바로 밑에 있는 플래그십, 좀 더 실용성이 중시하는 거죠. 실용성을. 예, 그리고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젠지. 예, 젠지라고 하면은 지금 한 10대에서 20대 중반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995년에서 2010년에 태어난 친구들을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완전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핸드폰이 대중화되어 있고, 그리고 멀티플 리얼리티즈. 그러니까 다양한 그 뭔가 가상 현실 같은 속에서 산다. 뭐 이런 건가 봐요.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이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예. 사회관계망이라고 되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예, 그냥 SNS죠. 예.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 특징은 undefined ID. 뭔가 정체성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적인 친구들이, 가장 미래에 근접해 있는 친구들이 지금 젠지라고 말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behavior에는 undefined ID, communaholic, 그리고 diagnostic, 이거 뭐야? 이거 모르겠어. realistic,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합니다. 요 부분은 정확히 한번 해석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mmunaholic이 이 공동체주의적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communaholic, 공동체주의적이고, dialoguer,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뭔가 대화주의자? 이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dialoguer라고 하고요. 그리고 realistic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젠지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skeptical 하다고 할 정도로, 뭔가 냉소적인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컨섬션, 소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 그리고 unlimited, 뭐 제한이 없고, 뭐 에시컬한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베끼는 거나 카피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예, 짝퉁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예, 유니크니스, 유니크니스, 독창적이고, 그리고 무제한적이고, 뭔가 한계가 없고, 에스티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윤리적이다, 무제한. 아무튼 간에 뭐 이런 특징들을 세대들이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세대별로 이런 특징들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분명히 그 시대적인 배경에,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런 걸로, 물론 이렇게 이분법화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을 뭔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실제로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면 젠지, Z세대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밀레니얼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회사에 뭔가 조금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젠지로 와서는 지금 10대에서 20대 중반 정도의 청년들은 실제로 일하는 걸 막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 조용히 이제 직장을 때려치는 거를 뭔가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밈처럼 즐기기도 해요. This is one example of quiet quitting, a trend that has been dominating social media and especially TikTok. In July, Zaid Khan, a 24-year-old engineer from New York, posted a video about quiet quitting, and it went viral. Since then, the trend has spread like wildfire with hashtags like quiet quitting, quitting, and quieting. Does anybody want to work anymore? Then the mainstream media began covering it. Like working overtime? No thanks. Late night emails? Ignore those. Quiet quitting is a really bad idea. If you're a quiet quitter, you're not working for me.
The world is changing and the way of work is changing. Even people saying, I'm not going back to the office. And if I do, I'm definitely quiet quitting until I find a job that is a lot more flexible. 그 정도로 미국에서 이제 젠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얘네들이랑 가장 일하기가 힘들다. 밀레니얼조차, 걔네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밀레니얼 세대조차 이제 Z세대 청년들이랑 일하는 게 가장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제 SNL인가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은 굉장히 MZ 세대를 희화화해가지고 그런 꽁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회식 같은 거 절대 참석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칼퇴근하려고 하고, 정확히 자기의 의견을 상사들한테 거침없이 얘기하고, 뭐 그리고 텍스트 중심으로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간단하게 살펴보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MZ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기업에서는 직장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에요. 왜냐면 젊은 피들로 뭔가 수혈이 돼야지만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경력은 없지만 좀 저렴한 인력들로 계속해서 대체가 돼야지 기업들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도대체 젠지들은, Z세대 청년들은 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거를 이제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Back in my day, it was called coasting. For me, my last time quiet quitting was 5 years ago. I used to be in tech sales. What I did was work less. I wasn't putting in the 40 hours anymore. I wasn't giving in to the drama anymore. I wasn't giving into work gossip anymore. I wasn't answering emails or texts or Slack messages, DMs after the work days, so weekends were free. They were mine. COVID was the ultimate reset. COVID was that moment where people started to ask a bigger question. What do I want for my life? Do I want to continue working the way that I have? Or do I want something different? Do I want to continue to work, which is awesome, but do I also want to be able to enjoy my family? Do I also want to be able to enjoy my life? So I think all of these things are coming in stages, and I think quiet quitting is just the trend that's come as a result of the ultimate reset. Employee engagement also appears to be declining. A recent poll from Gallup showed employee engagement in the US dropping for the first annual decline in a decade, dipping from 36% engaged employees in 2020 to 34% in 2021. Disengagement, not being engaged, that's affecting the productivity. Mentally, they're just not there, and they really aren't giving it their all anymore. And they are just trying to stay under the radar, and they are disengaged. That's very much going to impact productivity. 예, 이렇게 보셨다시피 미국의 이제 청년들도 처음에는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막상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더 많은 보수가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돌아온 거예요. Because what I very quickly figured out was doing really good work just means more work, and if you're going to play the corporate ladder game. So I really took that to heart, and I looked at that, and I wanted to ignore it because I felt like that was more beneficial for everyone around me if I ignored those feelings that I had, and I just kept hustling. But I got a concussion very shortly after that.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일 잘하는 놈 일 더 준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제 세대 때도 저는 굉장히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축에 속했거든요. 정말로 제가 퇴사하고도 소문이 돌 정도로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일이 옵니다. 일이 끝내기가 무섭게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는 이제 드라마 미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사례들을 볼 수 있었고, 간접적으로도 실제로 저희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냥 적당히 묻혀가는 게 더 좋다, 라는 그 현실적인 조언들을 후배들한테 주는 상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되게 사실이잖아요. 일 잘하면 더 준단 말이에요. 더 많이 맡기고. 물론 승진 가능성은 커지지만 회사에서 승진이라는 게 어때요? 특히 대기업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받거나, 인센티브도 사실 개별 인센티브는 크진 않잖아요. 예, 한국에서 뭔가 영업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를 갈아 넣어서 일하는 게 손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보상이 내가 일하는 것만큼 자영업자처럼 따박따박 보상이 비례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진짜 일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보상은 크지 않고 일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얘 옆에 일 진짜 띵까띵까 노는 애랑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회 전체적으로 뭐 집값이 폭등하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 급여는 많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20년 30년간 정말 생활만 밥만 먹으면서 일만 해도 아파트 한 채 근사한 거 사기가 힘들다. 10억, 저희가 중간값이 한 10억 되나요?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그런 집, 뭔가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집, 그런 집을 사기도 힘든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빠른 길이 없나. 예.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고 많이 이쪽으로 몰리는데 뭐 창업은 쉽나요? 예. 대부분 망하죠. 빚지고 망하고. 예. Bare minimum Monday in your late 20s. You think about how bad your Sunday scaries used to be when you had your corporate job. You remember the cognitive dissonance of having the job but being more miserable than ever before. You think about the day you quit, hoping self-employment was the answer. No more boss, no more stress, no more Sunday scaries, right? You were wrong. Your stress actually got worse because you didn't have a boss problem. You had a hustle culture problem. And you burned out again. So you began to dismantle your beliefs on productivity and remove yourself from hustle culture.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뭔가 도전적인 인생을 사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만 보면은 옛날에 버블 경제가 끝나고 일본에서 그런 뭐 5포족 뭐 이런 거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3포족 뭐 이런 것처럼 뭐 일본의 트렌드를 약간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뭐 차 사는 것도 포기하고, 아니면 뭐 집을 사는 거 포기하고, 뭐 애 낳는 건 당연히 포기하고,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그런 전망, 어두운 쪽으로 뭔가 사회 구조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스캡티컬합니다. 굉장히 회의적이기도 하고, 냉소적이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저희 밀레니얼, 저는 X세대, 그냥 밀레니얼에 묻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20대 청년이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냉소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취업도 어렵고 모든 게 다 비싸고 뭐 막상 힘들게 취업해봤자 뭐 진짜 푼돈만 쥐고 정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미국의 보통 청년들이 사이드 허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미국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도시 아닌 이상 저희같이 중소도시 같은 데들은 집값의 중간값이 좀 낮습니다. 한 50만 불? 그러니까 50만 불도 안 돼요. 한 3, 40만 불 정도면 한 5, 6억 원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어요. 5억 원 정도면. 괜찮은 집을 삽니다. 5억 원이면.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일하면은 집을 살 수 있다. 숨 안 쉬고. 다 모으면 월급을. 그랬는데 이것도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좌절스러운 그런 결과값이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미국 애들이 실제로 그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허슬링 한다고 하거든요. 고군분투 해봤자 살기가 힘들고 병만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멘탈로도 굉장히 안 좋고 정신건강학적으로 안 좋고 뭐 몸도 망가지고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뭐 그만한 보수가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둘씩 그런 테크 컴퍼니에서도 그만두면서 인생이란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진지하게. I do think quiet quitting is a part of the Great Resignation. People are so burnt out. We've just gone through and are still going through a pandemic. We are recognizing that life can be so fleeting and so short, and we want to spend it doing something we love. And that doesn't mean work has to be our dream job. I think that myth of the dream job is slowly or rapidly dying.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아세요? 아, 일은 일일 뿐이구나. 직장은 직장이잖아. 근데 왜 직장의 그 사다리를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왔을까?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니다.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인플루언서 쪽으로도 얘네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젠지들의 특징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소셜 관계망이 SNS를 잘 활용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모바일 인터넷이 막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플루언서, 그래서 틱톡이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냐면 얘네들이 이쪽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SNS,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그리고 틱톡, 나가서 뭐 일반적으로 올리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 공개된 것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회사들한테도 자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제 주 5일 일하는 거 너무 낙후된 방식이 아니냐. 주 4일 일할 때 되지 않았냐. 우리들의 AI도 활용하고 그러면은 이런 테크놀로지 때문에 생산성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지 않았냐.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가, 버니 샌더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경제 예측이나 전망 같은 거를 굉장히 암울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버니 샌더스가 이제 그런 걸 낸 거예요. Democratic Senator Bernie Sanders held a hearing on Thursday about a bill he introduced to reduce the United States work week to 4 days, 32 hours, without any loss in pay. The 32-Hour Work Week Act would reduce the standard work week in the United States from 40 hours to 32 hours over the course of 4 years. It would also require overtime pay at a time and a half for workdays longer than 8 hours, and overtime pay that would pay workers double if their workday is longer than 12 hours, NBC News reports. 주 4일 일하자. 이제 생산성도 있고 너희들 기업들 돈도 많이 버는데 그만 노동 착취해라. 그리고 이제 주 4일 일하면서 직장인들의 워라밸도 좀 챙겨주고 그래라.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거대 기업, 미국에서는 사실 노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So can I start with you? What made you become involved in labor unions? Well, so when I was 16, I was actually working 2 jobs in high school just to make a living. And that was no way I wanted to live. And during the pandemic, I recognized that, Starbucks is this massive corporation that is exploiting our labor. And for me, I was, 16 years old, working 2 jobs, didn't have healthcare, and wanted to change my workplace. And I found out about the movement of Starbucks Workers United happening in Buffalo, New York, and said I could do this. And I was just 18 years old at the time when I started organizing my coworkers at the Starbucks location in downtown Santa Cruz at Ocean and Water. And for me, it was just a matter of wanting to fight for what we believed in. And that was higher wages, better working hours, better schedules, and making sure we were safe at our workplace. Those are just the basic things that we deserve to have. And for me, it's making sure that, the union is just us as coworkers fighting together and demanding Starbucks give us a better workplace.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기업에게 유리한.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노조를 막 만들려는 그런 젊은 청년들의 노력이 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영상에 첨부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소수자, 그리고 좀 더 유연한 스케줄, 이런 것들, 거대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좀 더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러면서 야 우리도 워라밸 좀 챙기자. 이렇게 일하다가 우리 죽겠다. 뭐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밀레니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젠지들은 이렇게 지금 자기들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는 거죠. 아무튼 간에 뭐 밀레니얼과 그래서 밀레니얼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젠지들은 게으르다. 진짜 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야 오늘은 이 세대 간의 특징과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젠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10대에서 20대 중반의 청년들과 일하는 여러분들 확실히 그 세대 차이를 느끼시나요? 저처럼 밀레니얼 세대분들 특히 많이 느끼실 텐데 왜냐면 지금 밀레니얼들이 다 간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젠지와의 갈등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는 X세대지만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한 2년밖에 안 해가지고 그런 갈등은 잘 모르겠지만 직원을 뽑았을 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자기의 소리를 분명히 낼 줄 압니다. 좋게 말하면 주관이 뚜렷한 거고 아니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좀 더 노동이 유연해졌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젊은 청년들이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직장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노마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업 유튜버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야 아무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소정의 상품을 좀 추천을 통해서 랜덤으로 한 달에 한 10분 정도 추천해가지고 그 트레이더 조에 그 캔들이 있어요. 향초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2개씩 아시겠죠? 10분씩 제가 20개씩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참 여러분 저희 구독자 애칭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또 구독자 애칭에 당첨되시는 분은 제가 팔고 있는 스마트 스피닝 자전거 원랩에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제 총판으로 있습니다. 그 한 대를 120만원짜리 한 대 보내줄게요. 진짜로 당첨되는 한 분에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밑에 댓글로 저희 구독자 애칭 너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nti-work movement is not a new trend. In 2021, the lying flat or Tangping movement took off in China. Many viewed it as an anti-work phenomenon. This is a labor protest movement in China against the country's relentless work culture. Some argue that quiet quitting is similar to the lying flat movement. In the US, quiet quitting could also be a backlash to hustle culture, the 24/7 startup grind popularized by figures like Gary Vee and others. I think it is almost direct resistance and disruption of hustle culture, honestly. And I think it's exciting that more people are doing it. Some economists blame workers leaving jobs or not trying hard at their current jobs for the hit to productivity. Quiet quitting is probably part of the reason for the slowing in labor productivity. It's hard to tell from aggregate data exactly why labor productivity has slowed so much over the course of the pandemic, but it is certainly one of the reasons that you would expect to be weighing on labor productivity right now.